하나성형외과 우홍서 원장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한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기존의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깥쪽이 풀렸을 때는 바깥쪽을 다시 잡아주고요. 이렇게 풀렸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합니다. 약간 느슨해지는 거 잡아주면 되고요. 밑에가 느슨해지니까 위에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요거를 간단한 수술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렇게 라인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케이스들에서인데요. 이렇게 풀린 경우에 그 라인을 잡아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매교정술과 같이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안 풀리게 하려면 쌍꺼풀을 세게 잡아야 돼서 어색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술하고요. 풀리는 경우에 그것만 첫 수술 자체는 만일에 100을 했다면 풀리는 거 잡아주는 거는 한 1 정도의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좀 풀려 있는 것 같고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그 눈매교정술과 풀리는 거를 같이 교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중국에서 첫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인데, 실제로 수술을, 이제 풀린 쌍꺼풀을 재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조직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붓기가 빠졌을 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그냥 단순히 매몰로 해서 이렇게 풀렸다면 사실은 조직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수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 조직 손상까지 넓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만큼 재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라는 거는 만일에 이런 풀린 눈이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라면 사실은 찍기만 하면 되는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열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수술을 하는 거는 임상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앞쪽에 앞트임이 좀 덜 된 케이스인데요. 요런 경우에 요쪽을 개선하는 거를 따로 윗트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용어를 따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런 경우에 요 앞에서 앞이 정확하게 수술을 안 되면 눈 뜨는 힘 자체도 약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만 교정해도 눈 뜨는 힘이 정상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쌍꺼풀 수술에서 흉터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조직 손상이 많거나 그랬을 때 이런 흉터가 많이 남았을 때 흉터를 개선한 경우입니다. 여러 겹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쌍꺼풀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느슨해진 경우에 윗라인이 생기면 간단하게 재수술이 되고요. 이렇게 조직 손상이 많이 있고 눈 뜨는 힘도 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케이스는 기존의 라인이 느슨해지면서 위에가 생기는 경우에는 간단하고요. 이런 케이스도 조직 안에 실제 상황에서 수술을 할 때 들어가 보면 조직 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고요. 의외로 조직 손상이 없이 위에 이렇게 라인을 어느 정도 두껍게 잡으면서 위에가 생기고
요랬을 때 그 라인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요런 게 해결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손상이 심하다면 그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조직 손상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은 바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단순히 다른 문제 없이 꺼져만 있다면 예전에는 지방을 빼서 원심분리 돌려서 지방이식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 필러라는 게 여기를 정확하게 할 그런 필러가 개발이 안 되고 기술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지방이식을 했습니다. 필러라는 게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현재는 이런 눈이 꺼짐도 정확하게 지방이식보다 더 정교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위는 꺼져 있는데 쌍꺼풀은 두껍게 보이고요. 눈은 시원하게 안 떠지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 꺼짐만 교정했을 때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요거를 꺼짐만 교정했을 때 요게 개선되는지 모든 문제가 개선되는지는 임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다. 꺼짐만 개선했을 때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위에 꺼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눈 뜨는 힘만 개선을 시켜버리면 꺼짐이 또 개선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는 아주 다양하고요.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거를 미리 임상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 상황이 되게 나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조직 손상이 많다면 수술 자체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요. 조직 손상이 별로 없다면 수술 자체가 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술 전에 조직 손상의 정도는 예측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정도 그 수술 전에 예측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열어서 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수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런 얇은 쌍꺼풀을 양쪽에 맞춰서 두껍게 조절할 때도요, 그 기존의 쌍꺼풀 라인과 피부의 그 처짐의 상태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수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단순히 어떤 한두 방법을 그냥 각각의 케이스에 적용을 해버리면 수술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 반대쪽 쌍꺼풀의 두께에 맞추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해내면 두꺼운 피부가 얹혀가지고 어색해집니다. 이런 거를 어색해지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양쪽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쪽 처진 눈에 맞춰서 이쪽 눈을 개선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눈에 맞추는 과정에서 요렇게 그 얇은 쌍꺼풀의 모양을 어느 정도 두께를 보이게 해서 이쪽 눈에 맞춰서 그 덜 어색하게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일명 소세지 눈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쌍꺼풀입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기존에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노화에 의해서 요 주름이라는 거는 항상 그 근육 움직임의 반대로 생기게 되는데 요런 선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라인이 없었는데 나중에 쌍꺼풀이 생겼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라인이 예쁜 라인 위치에 생기면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이 생겨서 눈이 좀 더 시원해지는 경우고요. 요런 라인이 그 위치보다 조금 높게 생겨버리면 요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래 라인으로 쌍꺼풀 수술을 그냥 간단하게 해줘도 위에 라인은 다 풀려서 요런 어색한 모양을 해결하기가 간단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그 눈 뜨는 힘이 약하게 전형적인 안검하수인데 젊었을 때 수술을 안 하게 되면 노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점점 두껍게 됩니다. 이런 거는 안검하수 수술을 정확하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기존의 라인 자체를 높게 잡으면서 눈 뜨는 힘을 개선을 못하면,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개선되는 게 라인을 높게 잡아서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라인만 낮추면 눈 뜨는 힘은 개선은 되는 거고요. 만일에 눈 뜨는 힘 자체가 약한 거는 추가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에 피부가 여유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요 피부를 잘라내버리면 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거를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라인을 풀어야 되는데 요렇게 위에 라인을 풀면서 아래 라인으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요 라인이 강하게 잡혀 있고 흉살이 많고 그러면 사실은 푸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수술적으로는 결과에는 기존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잘 풀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개선을 시킨 거고요. 요런 케이스는 소위 말해서 주름선을 개선한 거고, 요런 케이스는 기존에 쌍꺼풀 수술하면서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눈 뜨는 힘을 개선시키면서 개선한 거고요. 요런 거는 앞라인까지 가서 같이 개선한 거고요. 요런 케이스는 여기다가 꺼진 거를 개선만 해도 개선되는지, 눈 뜨는 힘을 좀 더 개선시켜서 개선되는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임상적으로 수술 전에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경우는 실제로는 눈 뜨는 힘을 개선시키면서 안에 필요한 연부 조직이 많이 없는 거를 개선을 시키면서 흉살도 많은 거를 개선시키느라고 힘든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술을 정확하게 하고 났는데 요 쌍꺼풀 얇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두꺼우면은 눈이 좀 더 예뻐질 거나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딴 병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술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제가 다시 수술해 드렸는데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쌍꺼풀이 얇은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잘라내면 약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쌍꺼풀을 만드는 거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두꺼운 쌍꺼풀을 만들면 이렇게 어색해져서 불가능합니다. 요거를 임상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눈썹이 좀 내려와 있다면 눈썹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술 자체가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흉은 머릿속에 있고요. 박리 범위는 꽤 넓기 때문에 꽤 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요 눈두덩이가 두꺼운 경우에 조금씩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고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수술됐다면 쌍꺼풀 수술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좋은 결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시원해지기 위해서 이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거는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의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을 좀 더 시원하기 위해서 올리면 좀 더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수술 효과가 매우 큰 건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자주 보는 케이스는 아닌데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눈썹이 짝짝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 있는 경우고요. 이 근육을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여기 이 근육의 힘을 조금 빼는 보톡스를 살짝 넣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살짝 내려드리면 그만큼 눈은 처지게 됩니다. 그거를 임상적으로 미리 충분히 시술하시는 분은 아셔야 됩니다. 요건 내려왔는데 눈이 처졌다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눈 처지는 걸 같이 해결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인상이 조금 나쁘게 되는데 간단하게 주사로 해결하고요.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하는 안검하수가 있으면 이마로 자꾸 올려서 눈썹이 그쪽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 안검하수 수술을 해주면 눈썹은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쪽 눈썹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쪽 눈썹을 내리면 다 눈이 무겁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보톡스를 놔서 내리면 양쪽 눈 다 무겁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쪽 내려와 있는 쪽을 올리게 됩니다. 젊은 분이 예의적인 경우고요. 임상적으로는 구안화사 같은 걸로 한쪽이 마비가 됐을 때 내려와 있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을 올려두는 수술은 임상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속눈썹이 들리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내려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놓고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리를 다시 해서 속눈썹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 속눈썹 들려져 있는 거는 다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이렇게 들려 있어서 보기 싫은 경우에 요 아래쪽으로 반영구 화장을 여기 아래쪽에다가 채워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들린 것 자체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를 채우는 거는 반영구 화장 중에 여기 뮤코자, 점막이어가지고 잘 안 찹니다. 근데 기술이 좋은 분들은 또 잘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채우는 과정에서 매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면 마취 해가지고 여기 마취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시술하게 됩니다. 다음은 요새 트임들이 많은데 앞트임이나 뒤트임이나 밑트임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되고 흉만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교정한 경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케이스 재수술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좀 올리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으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 지방입니다. 요걸 해결하는 거는 열어서 요걸 빼면 됩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미나를 통해 수백 회 이상의 세미나를 통해 술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